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 드림 에센스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이 하루 오르더니 또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부분의 지수가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지금 연출했습니다. 뭐 다우, 나스닥, S&P 500 전부 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유가 같은 경우도 브렌트 유는 하락을 했지만 대부분의 유가는 상승으로 지금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러한 매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이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입니다. 자, 무디스가 미국 은행에 대한 이러한 신용등급 하향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지금 한 단계 감정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경제의 좀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신용 등급 하향을 지금 예고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디스는 국제신용평가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M&T 뱅크 그리고 웨스턴 파이낸셜 그리고 BOK 파이낸셜 이렇게 비롯해가지고 10개 지금 중소형 은행에 대해서 등급을 강등하고 캐피털 원 파이낸셜, 시티즈 파이낸셜, 피브서드 뱅코프 등 이렇게 좀 11개 은행에 대해서는 자,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지금 하향을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US 뱅코프라든가 BNI 멜론 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 트위스트 파이낸셜, 노던 트러스트, 클런 트러스트 뱅커스 등 지금 미국의 6개 주요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원인, 무디스가 이렇게 얘기한 원인을 살펴보니까 고금리 지금 환경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금이 지금 고갈되고 고정금리 자산의 가치는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은행들이 지금 금리와 자산 그리고 부채 관리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은행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수익성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업부동산 같은 이러한 부동산들에 대해서 자산질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전에 되돌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올 초였죠. 실리콘밸리 은행에 관한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은행 세 곳이 파산을 했었죠. 그때도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작용을 했었는데, 자, 지금 은행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러한 신용 등급 하향에 대한 그리고 자,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자, 지금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렇게 주고받을 때는 시장이 많이 빠졌었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지금 위기를 부각시키는 데서는 지금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약간은 제한적이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또 반대로 살펴보면 그동안 이야기 나온 게 있었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금 막바지로 달에 있다라고 얼마 전마다 계속해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상황도 견제에 따라서 지금 어떻습니까? 예상한 것보다 지금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런 발언들을 보니까 많은 위원들이 낙폭은 제한적이면서도 지금 어떻다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아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자, 9월 중순까지 지금 놀라운 새로운 지표가 없다라는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미 한 통화 정책 조치가 작동하도록 될 수 있는 시점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또 다른 의견이 있겠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 총재 같은 경우는 자, 금리가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을 가할 만큼 충분히 높고 지금 금리 인상이 돼야 될 최종금리 사실상 지금이 최종금리에 가장 가깝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요,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가시점 피드가 자,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무려 86.5%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인상폭이었던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10% 초반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9월달 지금 금리 동결을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무디스가 뭐 지방은행들에서 다운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만 미국의 지방은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우리도 IMF 과정에서 상당한 은행들이 많이 이렇게 폐쇄되고 다른 데로 이제 흡수 합병되고 이렇게 대형화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있으면서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그 완충 장치를 좀 제공을 하고 JP모건에서도 좀 개입을 하고 하면서 대형 은행들로 예금들이 많이 빠지면서 어쨌든 증시는 그때부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끌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도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 은행들에 대한 다운그레이드는 어쩔 수 없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금리가 상당 기간 이 현 상태에서 유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코멘트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제가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게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좀 끝난 거는 같은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이 얘기들은 별로 안 나오고 있어서 지방은행들도 그렇고 금융기관들도 그렇고 부동산에 투자한 데는 조금 부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 뉴스는 뭐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국제유가 차익 실현 매물 추이에 대한 하락을 좀 어제가 이야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하루 만에 또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 세계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이 포커스가 지금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올 한해를 주도하면서 올라왔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그동안 예상보다 부진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불만한 요소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도 충분히 경기가 부양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전 세계 기업 주체를 이끌어가는 많은 대기업들이 미국에 속해 있고 이 미국들이 어떻습니까? 생산성 높은 중국에 대한 전략을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도 우리가 미국의 금리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오늘 10일이죠. 내일인데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물가가 잡혀야 됩니다. 예상보다 지금 경기가 그동안 좋아졌는데 이번 CPI 부분에 따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가 있다. 이 정도로 시장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오고 나서 시장은 조금 그때부터 좀 뭔가 좀 움직이거든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PI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에 종목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라일리죠. 1라일리가 지금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실적을 발표했죠.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예상보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라일리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순이익이 17억 6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했던 이런 9억 5천만 250만 달러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2.11달러로 지금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1.98달러를 웃돌았어요. 분기 매출 83억 1천만 달러를 지금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지금 예상했던 75억 8천만 달러보다 훨씬 더 높은 지금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당연히 1라일리 같은 경우도 발표를 하겠죠. 자, 실적 호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연간 전망치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1라일리가 연간 매출이 지금 334억 달러에서 339억 달러에 지금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지금 기존의 312억 달러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분기 지금 매출 증가가 된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유방암 치료제 있죠. 자, 베르제니오의 매출이 지금 57%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여성 인구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앞으로 유방암 치료제에 관한 수요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놓여 있기 때문에 자, 이 수요가 지금 그 주가에 지금 반영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인구 고령화되면서 자, 여성 유방암뿐만 아니라 또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질병이 하나가 있죠. 바로 당뇨입니다. 지금 이 당뇨 환자의 혈당을 낮춰주는 치료제, 이 자디앙스의 매출도 지금 45%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6억 6,830만 달러를 지금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뭐 어떻게 보면 치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당뇨도 마찬가지고 유방암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 고령화에 따르고 전 세계 인류들한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핵심적인 질병들에 관한 치료제를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바이오주가 어떻게 보면 상승 들었을 때 어떻게 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DC 네트워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업이었어요. 80달러에서 지금 뭐 8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번에 지금 최근에 기사가 있었죠. 아마존과 휴대폰 서비스 판매를 지금 합의한 이력을 따서 급등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스타와 합병 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주가가 사실상 지금 과거에서 바닥을 친 상황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빅테크 그 대기업과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수주 계약을 맺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건실한 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수합병의 계획을 좀 진행을 하면서 지금 미래를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기업의 전략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UPS,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입니다. 실적이 지금 좋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월가 예상치를 좀 밑도는 매출을 보고를 했고요. 자, 올해 매출과 이익 진도 각각 낮추면서 하락 마감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